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자 하나로 매일 50만원 코스피 200 선물 데이 트레이딩 복귀에 앞서 금일은 트레이딩과 철학 이론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칼 포퍼의 열린 사회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인간의 인식은 항상 불완전하고 현실 이해가 제한적이라 오류 가능성이 있다. 끊임없는 비판, 수정, 토론을 통해 발전하는 사회를 열린 사회라 정의한 바 있습니다. 칼 포퍼의 제자인 조지 소로스는 재기 이론이라는 것을 주장했는데요. 포퍼의 오류성과 비판적 합리주의를 금융시장에 적용하였습니다. 현실을 객관적으로 인식하지 못한 시장 참여자는 자신의 인식, 즉 편견과 기대죠. 자신들의 인식에 따라 행동하여 시장에 영향을 주고 변화된 현실이 다시 인식에 영향을 준다. 그래서 양방향 피드백을 얘기했고요. 이를 재기성이라고 합니다. 조지 소로스의 재기 이론의 예시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부정적 피드백과 긍정적 피드백이 있는데 먼저 부정적 피드백의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투자자들이 미래 성장에 대한 강한 기대를 가지고 어떤 기업의 주식을 매수합니다. 주가가 상승하면 더 많은 투자자들이 더 오를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추격 매수에 나서죠. 이 과정에서 기업의 실제 내재 가치와 무관하게 가격이 급등할 수 있습니다. 어느 순간 너무 올랐다는 인식이 퍼지면 투자자들이 매도에 나서고 주가는 붕괴하게 됩니다. 이처럼 투자자의 기대와 행동이 현실을 만들고 현실이 다시 기대와 행동을 바꾸는 순환이 부정적 피드백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재기 이론의 전형적 사례입니다. 이번에는 긍정적 피드백의 예시를 살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아마존의 경우 오랜 기간 실제 수익이 나지 않았지만 투자자들이 미래에 큰 수익을 낼 것이라는 믿음으로 주식을 매수했었죠. 높은 주가는 아마존의 작은 비용을 낮췄고 우수한 인재를 유치할 수 있었으며 공격적으로 사업을 확장할 수 있게 했습니다. 이로 인해 실제 기업의 성장 가능성이 높아졌고 투자자들의 긍정적 인식이 현실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투자자들이 만약에 비관적이었다면 지금과 같은 아마존은 없었을 수도 있죠. 이상이 긍정적 피드백의 예시였습니다. 오늘은 트레이딩과 철학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이제 코스피 200 선물 데이 트레이딩 복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장이 시작했습니다. 시가는 400에 시작해서 점프하듯이 상방으로 향하고 있네요. 시세가 좋습니다. 일단 두 번째 봉은 양봉, 음봉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음봉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세 번째 봉 살펴보겠습니다. 세 번째 봉은 양봉, 네 번째 봉이 제일 중요하다 그랬죠. 일단 현물 시장이 시작하자 아래로 2포인트 가까이. 하지만 여기서 저희 매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저점이 깨지지 않았거든요. 매도하지 않습니다. 이 부분에 매수해야 되겠네요. 저희는 스탑은 이 저점입니다. 399.65. 근데 사자마자 또 음봉이 나오는 걸로 봐서 오늘 시장은 특이하게 양봉, 음봉, 양봉, 음봉 뭐 이런 식으로 거의 2포인트의 밴드를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스탑이 나갈 것 같네요. 봉 완성 기준으로 여기가 깨지면 매도하겠습니다. 일단 다행히 봉 완성 기준으로는 무사히 살아남았습니다. 저희 포지션이. 계속적으로 하방 압력이 있는 것 같지만 실제로 이 밴드 안에서 지금 왔다 갔다를 2포인트 넘게 왔다 갔다 하고 있기 때문에 마냥 하락으로 볼 수도 없고 그렇다고 마냥 상향으로 볼 수도 없는데 이 부분의 시사점은 뭐냐면 현재 변동성이 상당히 크잖아요. 아래 위로. 아마 시간이 좀 지나면서 변동성이 축소되는 구간이 있을 겁니다. 변동성이 계속 이렇게 확대될 수는 없거든요. 그 부분에서 이제 트레이딩 타이밍에 함의를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서 결정이 될지, 이 부분에서 결정이 될지, 변동성이 수렴을 했다가 이제 발산하는 쪽으로 이제 베팅을 해야 되겠죠. 약간의 소트렌드가 하나 보이네요. 이렇게. 저희는 여기 매수 들고 있었습니다. 매수 들고 있는데 거의 뭐 봉 완성 기준으로 최대 거의 한 2.7포인트 가까이 손실이 나다가 저희 원칙이 여기 봉 완성 기준으로 깨져야 되거든요. 다시 올라왔습니다. 오늘 장 초반 변동성이 상당히 큰 것 같습니다. 트레이딩 할 때 조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 철저하게 어떤 자리에서만 매매하고 원칙적으로 스탑도 잘 지키셔야 될 것 같아요. 오늘 시장 보니까. 뭔가 봉 길이가 이제 1포인트 내로 축소되고 있는 것 같아요. 크게 움직이다가.
변동성이 축소되고 있는 것으로 약간 느껴집니다. 예, 이렇게 요런 페이스로 지금 축소되지 않을까. 예. 선을 계속 그어보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예. 예, 저점도 여기는 깨졌지만 살짝 예, 지지가 되는 모습이고요. 여기 깨졌네요. 예, 요 선 있죠, 저희. 예. 저희가 라인을 이렇게 맞춰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는 이 부분 이탈하면 나오는 걸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반등의 속도도 상당히 빨랐네요. 예. 봉은 많이 있었지만 빠른 속도에 속합니다. 이 45도 선보다 빠르면 빠른 거죠. 예. 이 트렌드도 한번 보겠습니다. 예. 이게 이제 아래를 받치면서 위는 올라가는 장이네. 실제로 만약 여기 포지션이 없었다면 충분히 매수해 볼 수 있는 구간입니다. 예. 왜냐하면 크게 변동하다가 지금 수렴하잖아요. 근데 상방으로 이제 모이죠. 예. 상방으로 이제 방향을 잡습니다. 예. 저희 포지션은 여기 매수한 부분 이탈하면 청산합니다. 예. 속도가 가파르네요. 예. 벌써 404까지 갔습니다. 4포인트. 지지가 이렇게 내려와서 만약에 계속 올라가거나 아니면 리트레이스먼트 나와서 여기를 맞고 가거나 여기가 지지가 되거나 아니면 깨지거나 그렇겠죠. 예. 근데 시간이 이제 좀 필요하다 보니까 어느 선에서 지지가 되는지 궁금하네요. 예. 저희는 누차 말씀드리지만 이 선이 깨지면 청산합니다. 여기에 사신 분들은 이 선이 깨지면 청산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예, 이렇게 해서 툭 봉완성 기준으로 지지가 돼야 되는 선이죠. 약간 약하게 조정받으려고 하고 있네요. 이 선을 한번 꺼보겠습니다. 이렇게 이런 선이죠. 저희 거 청산 되겠네요. 보니까. 청산하려고 하는데 애매하네요. 예. 일단 청산하기 맞는 것 같습니다. 여기든 여기든. 네, 이탈했네요. 보수적으로 여기에 청산했다고 생각하겠습니다. 예, 1.5포인트 정도 되네요. 수익이. 예. 다시 올라갑니다. 예. 이제 저희 라인을 타고 있죠. 예. 처음에 이게 음봉을 그릴 때는 이게 더블탑 모양이 아닌가 싶었는데 그럼 요거 깨지면 한번 시도를 해볼 수 있고 돌아가서 완성 기준이 되면 이제 나오면 되는데 더블탑이 아니네요. 계속 진행되는 상승입니다. 여긴 또 등을 타면서 올라가네요. 페이스가 상당히 좋습니다. 여기서 사신 분은 청산할 필요가 없죠. 아직 이 라인이 살아 있습니다. 그리고 수정 라인을 끄시면 됩니다. 뭐 약간 불안하신 분들은 이렇게 수정 라인을 끄어서 내가 여기에 산 게 아니고 여기 돌파할 때 샀다면 어떤 라인, 이 라인을 지키는지를 보고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수정 라인을 꺼서 이 라인이 이탈하면 청산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끊임없이 시장의 흐름이 만들어내는 그 흐름의 저점과 고점을 잘 파악을 해서 에너지의 흐름에 따라 저희가 매매하는 게 목적입니다. 여기 돌파할 때 사신 분들은 이 부분 깨지면 청산하면 되겠네요. 애매하지만 여기서 청산했다고 생각하겠습니다. 요 부분에 샀죠. 403.5. 이것도 한 1.3포인트 정도 되네요. 딱히 오늘은 트레이딩 포인트에서 손실이 날 만한 영역은 없는 것 같습니다. 아침에는 굉장히 힘들었죠. 하지만 봉 완성 기준으로 깨지가 않았고 시장이 항상 그렇습니다. 보면
그래서 원칙을 지키는 게 중요해요. 예, 항상 봉완성 기준으로 하겠다. 나는 라인을 어떻게 긋겠다. 이런 식으로. 나는 언제 매수하겠다. 언제면 청산하겠다. 계속 그 원칙을 계속 바꾸면 안 돼요. 예, 일관적인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약간의 느낌의 고점 느낌이 나는데요. 예, 한번 선을 꺼보겠습니다. 이렇게 미리 꺼놓습니다. 이렇게. 예. 이게 중요해서 뭐 액션한다기보다는 지금 액션할 단계가 아니죠. 왜냐하면 이게 크게 이제 올랐다가 약간의 조정 타이밍이 있지 않나. 오히려 뭐 이런 부분에 닿으면 재매수해 본다든지 이렇게 딱 돌릴 때 그런 포인트는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고점의 냄새가 날 때 약간 매도를 하고 나 이 라인 깨지면 나올래 뭐 이런 식으로 해도 돼요. 근데 그런 이런 구간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매매가 많아지잖아요. 그리고 수익도 만약에 반전하게 되면 짧아지고 그런 경우를 고려를 하셔야 됩니다. 저희가 매매를 크게 3번, 최대 3번이지. 근데 이런 식까지 매매를 다 하면 저희가 매매가 많아지기 때문에 매매가 많아지면 확률 떨어집니다. 시장이 웬만큼 밀리지 않는 것 같습니다. 지수가 3천을 돌파하고 나서 3천 아래로 이제는 내려오지 않네요. 여기가 3,000포인트죠. 303. 303에서 이 부분에서 매수하고 저희 청산했는데 이 부분에서 이제 시세가 난 겁니다. 그리고 확인봉은 요거고요. 근데 조정 받았지만 다시 올라갑니다. 이제 약간 조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라인을 이탈했기 때문에 또 자기만의 라인을 하나 꺼보죠. 끄면 계속 이탈을 합니다. 이것도. 그래서 이 시옷에 대한 신호는 없는 것 같아요. 솔직히. 좀 2시 넘었죠. 2시 넘었으면 저희 트레이딩 하면 안 됩니다. 오늘 트레이딩은 거의 마감이 됐고요. 장이 어떻게 끝날지 모르겠지만 계속 이렇게 안 빠지고 올라가면 종가가 최고가 될 수도 있습니다. 요 라인도 약하게. 그냥 이게 보조선을 꺼놓은 거 이거 깨져도 또 숏 이런 거 아닙니다. 계속 또 라인을 이렇게 긋다 보면 끊임없이 라인을 끊는데 또 통과하죠. 그러니까 이제 의미가 없는 겁니다. 계속 이렇게 꺼도 의미가 없다는 말은 시장이 빠지지 않고 계속적으로 사이드웨이 또는 상방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트레이딩의 숏은 자제를 해야 됩니다. 그걸 간파를 하고 끊임없이 언제까지 이렇게 끌 수 없잖아요. 나중엔 결국 수평선 끊게 되죠. 그러니까 빠지기만을 숏을 매도를 하고 빠지기만을 기도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시장의 흐름에 역행하면 안 됩니다. 시장의 흐름에 순응하다가 시장이 바뀌어서 손절하는 건 괜찮지만 숏 신호도 없고 에너지의 흐름이 계속 상방인데 짧게 먹겠다고 그 매도 하다가는 다칩니다. 그냥 잦은 손실이 나오는 거죠. 이 부분도 보시면 지금 숏의 신호가 아니고 계속 이렇게 타고 올라가잖아요. 이렇게 매도 아닙니다. 약간 음봉 보이면 또 훅 빠질 것 같고 막 이러죠. 의미가 없습니다, 실제로. 뭐 시간이 더 있다면 여기서 맞고 이렇게 올라가는데 하다가 툭 깨진 이런 데서 매도하는 거죠. 이거 고점 갔다고 매도하고 이러면 안 됩니다. 고점이 어딘지 모르죠. 시장이 지나가기 전에 여기가 고점 같기도 하고요. 또 시장이 지나가기 전에 여기가 고점 같기도 하죠. 그래서 항상 자기가 정해놓은 원칙을 지키는 게 중요합니다. 봉완성 기준으로 여기가 고점이네요, 현재. 여기는 아니고. 장이 이제 마감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전체적으로 시장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400에서 출발을 했는데요. 402 정도까지 갔다가 다시 400대로 내려왔고 다시 402로 왔어요. 이런 부분 왕복 달리기 장이라고 하는데 정신이 없죠. 그러니까 결국 트레이딩은 변동성이 안정되기 전까지는 트레이딩 안 하시는 게 맞습니다. 여기에 저점이라고 사면 참 좋겠지만 이건 지나고 보면 결과론이죠. 실제로 이러한 변동성 확대 국면이 여기에 이르러 변동성이 축소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트레이딩 준비를 하는 겁니다. 저희는 여기 4번째 봉 완성 기준으로 이제 깨지지가 않아서 매도를 하지 않았고 오히려 여기에 매수를 했죠. 그리고 봉 완성 기준으로 이게 또 저점이 또 훼손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굉장히 어떻게 보면 위험한 국면이었는데 만약 완성 기준으로 깨졌다면 손절하면 됩니다. 그리고 다시 올라와서 이런 국면 만든다. 그러면 이런 원칙적으로 이런 데서 매수하면 되는 거죠. 그런데 원칙도 지키지 않고 뭐 이렇게 뭐 실제로 시세가 깨고 내려갔으니까 손절했는데 나중에 지나고 보니까 결과론적으로 깨진 적이 없는 거죠.
예, 그런 경우가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런 복귀를 하실 때 항상 그런 다짐을 하면서 해야 돼요. 예. 확대되는 변동성이 밴드의 상방에서 예, 축소되기 시작했습니다. 예. 그리고 실제로 요 밴드가 여기에 돌파가 되죠. 저는 이런 봉이 아니고 요 봉 있죠. 요거 여기를 돌파한 이 봉에서 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아직까지는 이 영역 안에 있죠. 예. 그러나 서서히 이제 저점이 올라가고 고점도 살짝 올라가는 순간 딱 돌파됐던 요 시점. 예. 11시 5분 전 이 시점이죠. 예. 그리고 또 이 부분이 또 의미가 있죠. 3000 지수 3000선입니다. 예. 3000 포인트에서 예. 이때 매수할 수 여기에 빠르면 여기에 매수할 수도 있고 한번 확인하고 여기에 매수해도 됩니다. 예. 그리고 스탑은 어디에 합니까? 아까 말씀드렸죠. 예, 여기 스탑합니다. 이거 깨지면. 예. 그래서 이 선을 따라서 이제 올라가는데 저희는 여기서 청산했습니다. 아쉽게도. 물론 시장이 이렇게 해서 이렇게 올라갔다면 저희는 여기서 뭐 청산할 기회가 있었겠지만 그건 결과론입니다. 예. 여기 시장이 보이지 않는 블라인드 영역이잖아요. 예. 저희는 보수적으로 청산을 했습니다. 그리고 등 타고 올라가든 예. 선을 등지고 올라가든 올라갔고요. 예. 그리고 이제 이 아침 시작의 저점 라인 말고 이 중간에 또 라인을 하나 더 꺼보는 거죠. 이렇게. 예. 그리고 예, 저희는 여기에 매수해서 예, 여기 청산했습니다만 요 라인 있잖아요. 요 라인. 예, 요 라인 돌파된 시점. 요 부분으로 여기에 사신 분은 이 라인을 보고 스탑을 하셔도 됩니다. 예. 스탑을 안 하셨다면 종가 청산이겠죠. 예. 아니면 추가적으로 여기 제2의 추세선을 꺼서 여기를 이탈하면 청산하겠다. 이렇게 하셔도 되고요. 예, 저희는 이렇게 했죠. 보수적으로. 예, 왜냐하면 실제로 이 부분이 약간 돌파점으로는 괜찮은데 왜냐하면 이게 모이고 있기 때문에 이게 청산점으로는 애매해요. 거의 사실상 수평선이잖아요. 예. 그래서 다른 흐름이 발생한다면 보조선을 꺼서 또 거기서 나와도 되는 겁니다. 예. 그리고 이제 12시를 넘어 이제 1시가 넘어서 약간 고점 징후가 보이기 시작했는데 끊임없이 저희가 이제 하락 트렌드를 한번 꺼봤죠. 이탈, 하락 트렌드, 이탈, 하락 트렌드, 이탈. 숏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 계속적으로 뭔가 여기서 액션해 보려고 노력해봐야 소용이 없습니다. 예, 실제로. 예. 시장이 최소한 이 저점은 깨야 되는데 저점을 깨고 리트레이스먼트 나오고 이렇게 가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없죠. 실제로. 그래서 매도의 기회는 없었습니다. 만약 이걸 보고 여기 깨졌으니까 매도해본다 하셔도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청산하셔야 되죠. 예. 그러면 뭐 크게 한 번, 여기 두 번, 세 번, 그래서 잦은 매매 하는데 일단 보시면 알겠지만 봉 자체가 굉장히 단봉입니다. 예. 변동성이 크지 않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실제로 매도의 액션이 나오기는 좀 애매한 것 같습니다. 오늘 시장 어떠셨나요? 예, 저 같은 경우도 아침에 이 혼란스러운 국면에 정말 눈을 뜨고 지켜보면서 원칙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절실하게 느낍니다. 예, 여기가 음봉으로 진행되고 있을 때는 진짜 여기서 손절하는 게 아니라 어제에 이어 또 한 2.5에서 3포인트 손실이 나는 거 아니라고 하지만 끝까지 봉 완성될 때가 기다렸고 다음 봉, 그 다음 봉은 또 저점을 올리면서 올라가죠. 그래서 원칙을 지키지 않으면 이런 기회를 놓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항상 원칙으로 대응하는 게 중요한 것 같고요. 자, 오늘 지수가 3,000을 돌파를 했습니다. 하지만 삼성전자는 6만을 돌파를 하지 못했어요. 오늘 삼성전자가 상당히 약했습니다. 삼성전자는 이때 가격이나 비슷합니다. 결국 삼성전자가 아닌 하이닉스 등 타 종목들이 오르면서 진행이 됐고요. 오늘 시장 살펴보면 아시겠지만 미결제 약정도 꾸준히 증가하는 날이었고요. 그 다음에 프로그램 매수가 계속 들어왔죠. 여기서 계속 들어오면서 시장을 받치면서 끌어올리는 장이었습니다. 오늘 금요일인데요. 예. 금요일은 한 5일치 보시면서 일주일 동안 어떻게 했는지 푹 쉬는 것도 답입니다. 예. 그럼 저희는 월요일 날 뵙겠습니다. 이상으로 복귀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